여보세요? 박희신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날 발표된 애플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12월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에 비해 0.5% 상승하며 경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한 애플의 주가가 장중 한때 10% 넘게 폭락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 속에 백화점 업계는 올 한해 신규 백화점을 단 한 곳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월 25일 금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2부에서는요, 미국 시장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맞게 된 우리 가전업체들과 환율 전쟁 속에서 수출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2부는 바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고 갑니다. 김아빈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아빈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경제 지표의 호조로 상승세를 기대했는데요. 세계 시총기업 1위인 애플의 실적 부진이 주가 하락을 이끌면서 결국 혼조 마감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3만 건을 기록하며 예상보다 급감했고요. 기업들의 실적 또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한편 애플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면서 10% 가까이까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33% 오르면서 13,820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0.74% 하락했습니다. 3,13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보합권에 머물면서 1,494.82에 거래 마쳤습니다. 유럽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는 애플 실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용지표의 개선이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앞서 발표된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는데요. 이는 전문가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또한 향후 경기 흐름을 전망할 수 있는 경기 선행지수도 전월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1.09% 오르면서 6,260선에서 마감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0.53% 올랐습니다. 7,7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프랑스 CAC 지수 0.7% 오르면서 3,75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아시아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 혼조 마감했는데요. 일본 증시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개선시켰고 엔화 약세가 더해지면서 4개월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1월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전월 기록보다 0.4포인트 오른 51.9포인트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중국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가능성을 보인 것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28% 오르면서 1620선에서 마감했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 0.79% 하락했습니다. 2302.60 기록했습니다. 네, 홍콩 항생지수 0.15% 밀리면서 23,59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환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또 소폭 올랐는데요. 2.5원 오르면서 1,068.7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김아빈 캐스터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서하나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하나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날 발표된 애플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 혼조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개선된 덕에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가 장중 5년 만에 1,500선을 돌파했지만 애플 폭락에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는 혼조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는 0.33포인트, S&P 500 지수는 0.01포인트 오르며 거래를 마쳤지만 S&P 500은 장중 넘어선 1,500선을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전날 장 마감 이후 나온 애플의 1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가운데 매출액과 아이폰 판매량 등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결과를 보이면서 주가가 장중 11% 이상 폭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주가 추락에 주식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개장 전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다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호조세를 보인 데 이어서 마키사가 발표한 올 1월 미국 제조업 경제 지표가 최근 1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경기 선행 지수도 호조를 보이면서 지수가 반등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애플의 약세에 따른 기술주의 전반적인 하락세가 시장 전반의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오늘 유로존의 경제발전소에 해당하는 독일의 성장 신호로 영내 채무 위기 완화 기대가 강화하면서 올해 최고 종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S&P 500 지수가 2007년 12월 이래 처음으로 1,500선을 넘어선 것도 위험자산에 대한 입맛을 돋구면서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독일의 민간 경기가 1년 내 최고 확장세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시장을 상방향으로 이끄는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마르키사는 1월 독일 종합구매관리자 지수 PMI 잠정치가 53.6으로 12월에 50.3에 비해서 상승하며 12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조업 부분 PMI 잠정치는 48.8로 여전히 위축세를 이어갔으나 12월에 46, 또 예상치 46.8을 상회하며 1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72센트 오른 95.9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깜짝 지표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원유 수요 증가의 전망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이에 앞서 발표된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5천 건 감소한 33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기록과 같은 수준으로 5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5만 5천 건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치를 2만 5천 건이나 밑돈 것입니다. 한편 금선물은 1% 급락한 가운데 은선물 역시 8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기술적 저항선을 뚫지 못한 데 따른 부담과 투자가들이 약세 전망이 금값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선물 2월 인도분은 16.8달러, 1% 내린 온스당 1669.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한 이코노미스트는 온스당 1700달러 선에서 거듭 좌절하면서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흐름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투기 거래자들이 상승 포지션을 걷어들인 데 따른 조정도 가세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하원이 한시적인 부채 한도 증액에 안전자산 매입 수요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 머니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하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간밤에 들어온 외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이 환율 전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두 나라의 수출 맞대결을 주시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주력 상품은 TV, 자동차, 휴대전화 등인데요. 그동안 모두 한국이 우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일본의 무제한 양적 완화에 따라 2013년 들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일본에게 유리하고 한국 업체는 타격을 받겠죠. 한국 정부도 이를 대비해 지난 22일 낮은 이자의 자금을 대출해주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투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수출업체에 투자됐던 자금이 일본으로 자산 이동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최근 금값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금값이 오는 2014년까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금값은 지난 4분기에 미국의 회복 전망과 연준의 완화 정책 회수 우려로 분기 기준으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 금값은 지난해까지 12년째 랠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연준이 자산 매입 정책과 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한 금값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중국 그동안 바오바 정책을 통해 오랫동안 연간 8%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번에도 그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중국 정부가 2년 내에 회사 M&A를 통해 전자 부문을 확대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자동차와 철강, 희토류, IT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이런 과잉 생산, 산업 발전 계획에 대해 주변국의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는 그러나 중국이 그동안 저가 제품 위주의 전자제품이란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고수익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집중 관찰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포스코 ICT입니다. 오늘은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포스코 ICT 최근 가지고 있는 이슈 좀 살펴봐 주시죠. 네, 포스코 ICT 2010년 1월에 포스콘과 포스데이터가 합병한 IT와 엔지니어링 복합기업이죠. 포스코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1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포스코 ICT가 하반기에 매출이나 실적이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 그리고 해외 수주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주가의 상승도 거기에 힘이 입은 바가 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 전자주민증 사업을 한국 조폐공사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는 뉴스가 작년 말에 나왔었죠. 예. 무려 1억 달러를 상회하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해외 수주권이 하나 더 있는데요. 베트남 호지민 도시철도 사업에 일본 히타치사와 참여하는 부분인데요. 원래 작년 말경에 본계약 체결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올 1분기 중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좀 삼고 있죠. 얼마 전에 포스코 에너지와 292억 원 규모의 송전용 접속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일단 포스코 패밀리 공장 전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LED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자회사인 포스코 LED가 LED 조명에 대한 관심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LED는 서울 반도체도 지분을 일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와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향후에 포스코 패밀리 공장 전역으로 LED 조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ICT 최근 증시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수급 사항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예, 일단 외국인이 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지분율 자체는 1%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예. 기관이 최근 한 달 공격적으로 매수 기조를 보였습니다. 작년 말경부터 기관의 매수는 역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8,000원이 넘어가니까 다소간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9만 주가량 순매도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7,670원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 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 결국은 이제 합병 효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이고요. 또 특히 포스코라고 하는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패밀리 공장으로의 매출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는 올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가 좀 원활히 진행이 되고 또 신성장 동력 사업들이 크게 차질 없이 전개가 된다면은 주가의 꾸준한 우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장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 1만 원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다만 지금 이 포스코 ICT의 조금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은 성장에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스코 ICT 목표가 1만 원,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 포스코 ICT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3일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연일 다양한 이슈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다보스 포럼의 이모저모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머니국의 정영석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보스 포럼, 뭐 다 보스만 모여서 다보스 포럼이다. 이런 어이없는 농담을 대본에 써놨네요. 자, 뭐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닷새 동안 열리는 다보스 포럼도 이제 뭐 중반을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각국들이 일본 정부의 엔화 정책에 대해서 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난밤 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다보스 포럼의 특별 연설에서 이렇게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예. 메르켈 총리는 일본의 통화 정책에 대해 전적으로 우려 안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인정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또 이보다 앞선 전날에도 그 유럽의 각계 인사들이 그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에 비판을 했습니다. 독일의 중앙은행인 그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스트만 총재는 일본 정부가 중앙은행의 업무를 노골적으로 간섭하는 심각한 반칙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화폐 전쟁이 일어날 것을 경고했습니다. 예. 또 전직 분데스방크 총재였던 악셀 베버 스위스 UBS 금융그룹 회장도 그 일본의 통화 정책을 겨냥하면서 이거 아래 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현재 세대가 살고 있다며 그 최근의 통화 정책은 사람들의 지나친 소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중국의 신화통신은 동조했는데요. 윤종기를 돌리겠다는 발상을 이어받으면서 동조했고 또 영국의 머빈 킹 영란은행 총재도 그 각국의 자국 화폐 가치를 끌어내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예, 세계 각국의 일본 통화 정책에 대한 비판에 또 일본 정부도 반박을 하고 나섰죠. 예, 이번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일본 측 인사는 예. 그 아마리 다키라 일본 경제재생 담당 상인데요. 그 사실 그는 그 현재 일본의 엔저를 목표로 하는 통화 정책을 펼치는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이끄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 아마리 경제재생상은 이런 일본의 통화 정책 비판에 그런 독일은 유로존 내 고정 환율을 통해 수출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국가라며 그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나카오 다케이코 일본 재무차관도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일본 중앙은행의 목적은 그 디플레이션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반박했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통화 정책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거센데 그 배경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본의 지난해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예. 2년 연속 그 적자를 나타냈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베 정부가 발벗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그 다른 제조업 국가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과거부터 자동차, 정밀기계 등 주력 산업이 비슷했었는데요. 일본의 통화 정책으로 일본산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이 생기자 이런 비슷한 업종을 보유한 이런 독일이 반발한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뭐 이런 경기 부양책들 계속 가속화되겠죠. 예, 일본은 이런 비판에도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예. 또 영국도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보스 포럼에 모인 인사들 중에서는 이런 각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찬반 논쟁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그 분데스방크의 바이트만 총재는 그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또 닥터둠으로 잘 알려진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이 같은 금융위기 대응책의 문제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반면 스탠리 피셔 이스라엘 그 중앙은행 총재는 양적 완화의 정책의 부작용을 이렇게 통제하고 있다면서 옹호했고 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아담 포센 소장도 양적 완화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라는 믿음을 고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 반대론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양적 완화 논란이 다보스 포럼의 화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조금 전이었죠. 우리 시각으로 3시 30분 정경련이 주최한 한국의 밤 행사가 열렸다는데 좀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그 500여 명의 국내 유명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3 한국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예. 올해로 5번째인데요. 예. 이날 행사에는 클라우스 슈밥 그 세계 경제 포럼 총재를 비롯해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의 신임 의장이 된 라스무센 덴마크 전 총리, 그 존 피스 스탠다드 차터드 회장, 그리고 토마스 도노휴 미 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존 넬슨 로이드 회장들이 참석했었는데요. 이날엔 또 국내에서도 허창수 정경련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 자격으로 파견된 이인재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다음 달 출범하는 그 신정부의 그 경제 및 그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해외에 처음으로 알렸고 또 특별 연설자로 나선 최태원 SK 회장은 전 세계가 고심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삼아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으로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 육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업들이 이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예. 외국인 이름 발음하시기 힘드시죠? 아유,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머니국의 정영석 기자와 함께 다보스 포럼의 이모저모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김동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에 이제 다보스 포럼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면서 예. 환율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최근 일본 정부의 엔저 하락 정책 등에 따른 지금 환율 전쟁이 조금 심화되지 않나 네.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리가 이제 좀 이 프레임을 좀 짜야 되는 예. 이유가 이 금융 위기 이제 터진 지 벌써 5년 됐는데 그렇죠. 이제 크게 보면 이 미국, 유럽, 일본 정부가 크게 조치라는 거는 예. 사실 양적 완화였거든요. 예, 예. 근데 양적 완화 가지고 사실 이 경기 부양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사실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지금 이 5년 동안 이 흐름을 기본 경기 개선, 구조적인 문제들 개선보다 이 양적 완화라는 조치를 가지고 각 나라가 이제 이 조치를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좀 2차 이 전쟁 시대로 가는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각 나라에서 이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지금은 영국도 무제한 양적 완화 조치에 돌입할 듯한 태세고요. 예, 맞습니다. 뭐 인플레이션도 신경 쓰지 않겠다. 네. 얘기하고 이게 아주 있는 것 상당히 같습니다. 위험한 시대로 접어들어간다는 예. 이 얘기 시그널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밑에 세계 경제를 근본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이 재정 문제, 또 이 교육 문제, 또 이 기술 개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예.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인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덮고 가고 있다는 거를.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이 환율 전쟁에 들어갈 수 있냐? 사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하고 유럽 비교했을 때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가 예. 작아서 그렇게 덤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양적 완화의 어떤 효과가 만들어지기 힘들겠죠. 예. 또 이 양적 완화가 다 좋은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옌 가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일본 정부 부채. 예. 그러니까 이 옌 하락이 계속되면 이 일본 부채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일본 정부가 이미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이 위험한 환율 가지고 계속 내리면 이 채권 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채권 이자율이 훨씬 올라가면서 이게 악순환을 만들어 가지고 유럽 위기 작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엔저 현상이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 기대한 만큼의 제대로 된 어떤 경기 부양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예. 있겠다는 또 생각이 우리가 듭니다. 좀 더 예. 집중으로 봐야 되는 게 일본 지금 정부의 무역 적자 원인을 보면 예. 물론 수출 경쟁력도 이슈가 있지만 굉장히 두 가지 큰 이슈는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예. 이 휘발유를 훨씬 더 수입을 많이 더 하다 보니까 예. 거기에 무역 적자가 더 커진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 중국하고 정치적인 마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대중 수출이 15% 이상 줄어들었죠. 줄어졌거든요. 예, 예. 그거는 환율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둘 다 이거는 아주 구조적이고 아주 이 정치적인 또 이 에너지 관련된 예. 이슈다 보니까 환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환율 이 무기를 쓸 때 예. 반드시 또 피해를 보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업들 예. 물론 피해를 보고 있죠. 예. 지금 한 옌하고 달러하고 비교해 보면 10에서 한 15% 올라갔을 겁니다. 최근 한 4개월 동안. 자, 거기에 있지만 또 반면에 예. 우리가 일본에서 부품을 많이 수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혜택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옌 수입 같이 단가가 내려가죠. 그렇죠. 예, 예. 또 우리 이 서민들한테 인플레이션 면에서는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이제 이
물론 금리를 내려서 예. 우리도 양적 완화하자 예. 이런 유혹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금리 내리는 게 또 반면에 이 저축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가는 거고 예. 이자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당장 예. 우리가 여기에 우리도 이제 덤벼야 되겠다. 예. 이거는 자제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반면에 우리도 이제 그 G20 다음 달에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좀 선진국하고 신흥국 사이에 좀 중개 역할하는 그 주도자 예. 이런 역할을 더욱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화폐 전쟁 시대에 가는 이 우려 목소리를 더 키워야 될 거고 우리나라가 좀 더 활발하게 그런 중간 중개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습니다. 자, 지금 뭐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각국의 경기를 이제 부양시켜서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되는 것이 이런 양적 완화 조치의 흐름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에 예. 크나큰 타격을 줄 것이고 그 중에서도 예. 한국이 가장 큰 피해국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화폐 전쟁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예. 여론을 갖다가 조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그 이상의 어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책은 없어 보이는죠. 예, 또 두 번째, 예. 이제 그 미국하고 특별히 유럽하고 각 FTA나 이 각 나라의 이 그 정치 그 외교 관계를 예.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FTA 같은 프레임워크 이제 어차피 됐으니까요. 그 안에서 이런 그 반 덤핑 문제나 세금 예. 문제나 이런 환율 문제 예. 여기에서도 또 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 환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율은 우리 산업에 좀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 같고 예. 결국 어제 이제 현대자동차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 내수는 뭐 지금 좋지 않고요. 네. 수출은 일정 부분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악화된 것 같습니다. 예. 환율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 부분 좀 짚어주시죠. 예, 당연히 이제 이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도 그 환율 베네핏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비교적으로 좀 큰 편 아닙니까? 예, 예. 물론 그 최대한 보호해야 되죠. 예. 근데 영원히 우리나라는 무역 흑자하고 다른 나라들은 계속 적자는데 그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일이 없겠죠. 예. 자, 이런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그 각 나라들하고 이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이건 막되 예. 그 많은 국가들 중에 신흥국하고 선진국 사이에 그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예. 거기에 좀 대표 중개 역할을 세계 이 정치 무대에서 더욱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바라건대 우리 차기 박근혜 대통령이 네. 뭐 외국에도 능하고 또 네. 여성의 어떤 특유의 그런 예. 감성을 발휘해서 좀 정상회교에 좀 더 열심히 나서줬으면 하는. 할 수밖에 바람입니다. 없는 시대가 더욱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환율 문제로 해서 자동차를 비롯한 우리 산업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각국이 지금 양적 완화를 통한 그러한 그 경기 부양 정책을 쓰는 것도 쓰는 것이지만 또 무역 전쟁도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각국 뭐 사실은 이제 보호무역주의, 신보호무역주의다라는 어떤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 우리나라 가전제품, 특히 이제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덤핑 반관세 장벽에 부딪히고 올라갔죠.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이것도 또 어느 불가피한 추세입니다. 지금 그 미국하고 예. 유럽의 특별히 이 실업 문제 또 이런 문제들 보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여기에 낯설 건데 예.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 다른 나라로 가서 생산하는 경우가 생겼죠. 예. 뭐 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불가피하는데 예. 여기에도 역시 우리가 FTA 같은 예. 합의 안에서 이 적극적으로 예. 미국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수입하고 수출하는 거에서 이거를 조정해야 되고 또 세계 무역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서도 더 활발하게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되고요. 굉장히 숙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반덤핑 관세 네. 되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그 나라 입장에서 예. 그게 적정하다는 원리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항상 있는 문제니까 예. 여기에 최대한 우리가 막되 이거를 좀 더
이 안에서 예. 전체 미국과 무역 FTA 안에서 예. 해결하는 이 주고받고 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하기가 예.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지금 환율 문제도 그렇고 또 예. 보호무역 문제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지혜를 모아서 이 분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김동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출연 감사드리고요. 네. 주말 잘 쉬시고 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성공 창업 노하우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창업 컨설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아이템입니다. 실용음악학원 창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도 남서울대학교의 전하성 교수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어제 준비를 하셨는데 네. 어제 그 애플 실적 발표가 속보로 전해지면서 네, 네. 긴급 진단을 하는 바람에 좀 오늘은 미뤄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주일에도 2번을 나오시네요. 자주 뵈니까 좋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이템은 이제 실용음악원인데 네, 네. 최근 방송에서 뭐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수를 꿈꾸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산업이 조금 이제 뜨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예, 예. 실용음악 학원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수요 이런 예.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학원 같은 경우도 예. 외식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 시장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원도 대부분 이제 프랜차이즈화되고 예. 또 그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학원을 이제 프랜차이즈 형태로 개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예. 작년에 그 학원 시장 규모가 한 54조 정도 됐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고. 큰 규모네요. 예, 그 중에 이제 온라인 시장으로 급속히 좀 변하고 있는데 온라인만 4조 원을 넘었다라고 하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이제 학원 시장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은 보습 학원이나 예체능 학원이 늘 어려운 부분인데 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프랜차이즈화가 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실용음악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분위기, 한류 분위기 때문에 실용음악 학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 기존의 취미 활동과 또 거기다가 입시 부분까지 결합이 되면서 실용음악 학원이 약간의 어떤 퍼프로션, 학원의 어떤 퍼프로션 창업 분야로 점점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요가 많은 만큼 시장 규모도 클 것 같은데 네네. 실용음악 학원의 시장 규모 어느 네. 정도 됩니까 지금? 작년에는 사실은 뭐 아까 전체 시장 규모 대비해서 예. 아직까지 실용음악 학원 현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정도 수준밖에 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학원 개수도 이제 한 1,200개 정도 전문 학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 일단 이 개수 자체가 매년 급속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20% 정도 성장률을 최근 예. 2년 새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디션 프로그램 여파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뭐 오디션 열풍에 의해서 이런 실용음악 학원 개수가 지금 굉장히 빠른 추세로 증가를 네네. 하고 있는데 네네. 오디션 열풍은 계속 되리라고 보세요? 예, 아무래도 이게 한류와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어떤 그 한류의 어떤 지위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한류 바람도 있고 그다음 네네. 오디션 열풍도 있고 그래서 네네. 실용음악 학원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네. 또 창업을 했다가 이게 또 트렌드처럼 지나가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조금 우려가 있어서요.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문화적 우위, 그러니까 한류 자체가 지금 문화는 사실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인데 예. 한류 지위 자체가 세계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뭐 작년에 싸이 뮤직비디오만 봐도 알겠지만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점점 더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5년까지는 이런 트렌드는 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용음악 학원은 5년 하다 접어야 되겠네요. 네, 지속적으로 이제 계획 농담입니다. 전력을 만들어 예. 가야죠. 자, 실용음악 학원 한 곳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떤 곳이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것도 이제 분당 정자동에 위치한 아, 학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뭐 제이콥 실용음악 학원이라는 학원인데 예. 실제 학교 옆에 있고 여기도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예, 학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에 있다 보니까 실제 학원으로 볼 때는 최적의 상권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근처에 또 이제 그 KT 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취미반 활동이라든지 또 입시 학원들, 입시 학생들 그래서 거의 한 200명 정도 학원생들이 있는데 예. 상당히 성공한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창업 아이템으로 소개를 해주시는데 네네. 근데 음악 전공자들만 창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네, 보통 이제 실용음악 학원 그러면 음악 전공자만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선입견이 있죠. 예, 근데 예. 실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어느 정도 본사 교육을 통해서 바로 감행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본사에서 강사 대부분을 채용을 해서 파견까지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비전공자를 하더라도 예. 2, 3주 교육을 받아서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게다가 소프트웨어로 학원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사 학원생들의 운영, 커리큘럼에 대한 어떤 점검까지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한 2, 3주 정도 교육을 받고 네네. 학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고 네네, 커리큘럼이라든가 그다음에 여타 강사 문제들은 본사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지원을 계속 받게 받는 되는 거죠. 것이고요. 네. 자, 지금 뭐 이제 분당 정자동에 있는 실용음악원 네네. 한 곳을 다녀와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매출은 네. 어느 정도입니까? 매출이 한 월 2,400만 원 정도 지금 매출. 월 2,400만 원. 있습니다. 예. 학원생 수는 어느 정도 되던가요? 학원생도가 이제 200명이 약간 안 되는 200명이요. 그 정도 예. 2,400만 원 매출이니까 매출은 건전한 편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매출의 반 정도는 무조건 강사료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반 가지고 임대료하고 예. 실제 부가적 운영을 하는 것인데 예. 그래서 이익을 보니까 월에 한 900만 원 가까이 지금 이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본인 인건비 예, 본인 인건비 포함해서. 포함인데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원장이 학원에 이제 뭐 오랜 시간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은 다른 외식업에 비해서는 훨씬 업무 스트레스 강도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학원 이제 그 학부모 접객 정도 이게 설명 예. 정도만 하기 때문에 실제 그 업무 스트레스는 좀 적으면서도 이익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른 가맹점에 비해서 좀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네네. 인기가 있는 비결 네. 뭐라고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입지로 보여집니다. 아, 입지요? 예, 그 예. 아무래도 아파트 상권 내에 있다 보니까 걸어서 학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실제 또 그 근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큰 기업이 있다라는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성공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또 주택가에 있으면서 네, 많은 학생들이 쉽게 오갈 수 있어야 되겠고 네, 예. 주위에 또 큰 그렇죠. 회사가 있다면은 네, 회사원들의 어떤 취미 활동 그렇죠. 또 흡수할 네.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자, 말씀 주신 부분은 이제 본사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 부분이고 네. 특별한 이벤트나 판촉, 마케팅 등 뭐 해당 매장만의 또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본사에서 제공이 되겠지만 네네. 또 가맹점마다의 또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학원은 어떻습니까? 특이하게 제휴 마케팅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 근처에 있는 뭐 피자집, 또 근처에 있는 뭐 레스토랑 이런 예. 부분들이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어떻게 제휴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되면은 근처에 예. 있는 피자집 뭐 30% 할인 쿠폰을 한 달에 2번을 준다든지 예. 이런 것들을 서로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군요. 학원 원래 개설하게 되면은 뭐 실제 전단지 마케팅이라든지 그 외에 사실 다양한 판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피자를 먹는 사람들에게 늘 학원에 대한 홍보가 나갈 수 있게, 레스토랑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학원에 홍보가 나갈 수 있게 이런 제휴 마케팅을 적절히 활용한 것도 마케팅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조금 전에 학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입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네. 이외에도 뭐 학원을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뭐 또 어떤 점이 또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학원은 일단은 강사진과 커리큘럼이 사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입지가 좋다 하더라도 그럼 본사의 역량이 중요하겠네요. 본사의 영향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실용음악 같은 경우는 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실제 강사를 파견을 처음에 이제 강사를 모집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강사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도 본사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커리큘럼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실용음악 학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4가지 그 과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 뭐 일렉트로닉 기타하고 일렉 기타하고 베이스 기타, 드럼, 보컬 이렇게 4가지 커리큘럼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적어도 강사 수가 8명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자체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 성공 요인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돈은 얼마 정도 듭니까? 창업하는데. 예, 창업비용이 이제 다른 이제 프랜차이즈보다는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악기 투자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자체도 방음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악기는 이렇게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다행히도 악기 비용이 이전보다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대부분 이제 전자악기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많이 낮아졌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60제곱평방미터 기준으로 예. 악기 투자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1,000만 원이요. 그다음에 방음 인테리어 비용이 한 4,5천만 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예. 총 창업 비용은 이제 7천만 원이 좀 안 되는 비용으로 이제 창업이 되었었는데 창업 비용 대비 이익률을 보면은 이 예. 학원 같은 경우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악기 같은 거나 이런 인테리어도 네. 본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 본사에서 그 표준 인테리어, 그다음에 표준 악기를 이제 좀 싸게 예.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강사도 본사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일정 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가맹점 스스로 또 강사를 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구조로 되어 있나요? 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어찌됐건 그 본사에 좀 검증된 강사를 쓰는 것이 예. 좀 더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참 뭐 재미있는 아이템인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서울대학교 전하선 교수와 함께요. 실용음악학원 창업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CEO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정신이 없네요.
자, 어떤 일을 마음먹기는 쉬워도 그걸 직접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오늘 만나볼 CEO는요, 마음먹기는 쉽지만 실천하는 것은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공기청정기를 개발해서요, 연 매출 40억 기업을 일구고 현재는 세계 26개 국가로 수출까지 하고 계신 분입니다. 에어비타 이길순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뭘 많이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제품입니다. 예. 보통 이제 여성분들은 기계를 다루는 것을 좀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여성 CEO가 공기청정기를 직접 개발했다고 하니까 조금 네. 의외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전공은 혹시 뭘 하셨어요? 전자 쪽은 아닙니다. 법학입니다. 아, 법학 쪽으로 하셨어요? 네. 그럼 굉장히 전공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인데 어떤 계기로 해서 또 공기청정기를 개발하게 되셨는지요? 제가 빌라에 살 때 반지하에 사는 친구 아들이 예. 감기를 달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공기청정기는 방방마다 꼭 필요한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개발하게 됐죠. 어디 좀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근데 그렇게 조그만 게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좀 해낼 수가 있나요? 그럼요. 근데 어느 정도 크기의 방에 적합한 저희가 지금 이거 공기청정기입니까? 18평형에 필요한 그거 하나면 18평형이 근데 사실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 공기청정기는 방방마다 사실 써야 될 곳은 화장실하고 주방이죠. 화장실하고 주방이요. 네. 예, 그렇군요. 어떤 원리에서 그게 좀 작동을 하게 되는 건지요? 음이온이 발생시켜서 공기 중에 바이러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기타 그 오염 물질들을 예, 좀 카메라를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거해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건 한 번 구입하면은 그냥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가요? 아니면 뭔가 좀 네, 이렇게 부속품을 분리시켜서 예. 물로 씻어서 쓰시면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구입해서 그냥 가끔 물로 청소만 네, 해주면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네. 정도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군요. 네. 혹시 가격은? 소비자 가격은 19만 9천 원인데요. 홈쇼핑에서 구입하면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간단하게 제품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주부 생활을 하시다가 네. CEO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그 공기가 탁해서 공기를 네. 좀 맑게 해주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셨고 거기서 어떤 또 아이디어를 근데 이게 실천력이 또 쉽지가 않잖아요. 마음은 먹어도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게 쉽지는 않은데 원래 성격이 좀 실천력이 강하시고 긍정적이신지요? 네, 마음 사실 뭐 본인 먹으면 성격이 네, 본인 알기 힘듭니다만은 예. 마음 먹어서 끝까지 안 한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죠. 공기청정기 개발 후에 마음 먹어서 끝까지 했던 일 지금 딱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회사 일을 하면서도 보면 제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 게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결혼 과정에서도 그러셨나요? 네. 예. 자, 공기청정기 개발 수월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까 법학을 전공하시고 그다음에 네. 전업주부로서도 생활을 하시다가 사업에 뛰어드셨는데 아이디어만 가지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제 생각에는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 과정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딱 누가 물어보면 에어비타는 저한테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정말 그 사랑하듯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을 하면 그 예. 사람만 생각하듯이 저는 에어비타를 하면서 에어비타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그걸 개발하신 게 언제셨죠? 지금 회사 설립한 지는 12년 정도가 됐고요. 예. 생각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신 다음에 그것을 구체화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네. 사업을 하실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약 한 20년 정도 됩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데 20년이요? 아니요. 지금까지 20년이니까 한 7, 예. 8년 정도 7, 8년 된 것 정도. 같습니다. 근데 네. 법학을 하시고 전업주부로 사시면서 어떤 공학적인 저런 어떤 지식이 없었을 텐데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공기청정기를 개발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언니가 일본에 살아서 일본을 가니까 일본의 그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꼭 그 누군가가 뒤에 와서 뒤통수한테 탁 때리고 가는 느낌? 바로 저거다. 예. 근데 물론 그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비행기 안에서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해서 지금의 에어비타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안 받으셨나요? 어떤 그 기술자는 물론 당연히 그렇죠. 이제 예. 기술자는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소개를 해줘서 2년이 되니까 지금 현재 기술이사 그 박영욱 기술이사와 같이 지금까지도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상품화해서 한 7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리 기술적으로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실 또 마케팅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예. 그 네.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우면 처음에 제가 이렇게 보시지만 굉장히 작잖아요. 너무 잘 만들어서 제 생각에 정말 사람들이 줄을 하나 쫙 줘보세요. 좀 보면서. 와서 살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정말 냉정하게 아무도 안 사주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판매를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예. 처음에 저는 딱 만들자마자 그 인터넷 판매, 예. 그다음에 뭐 백화점, 뭐 마트 쪽으로 다 들어가려고 했고 홈쇼핑 처음부터 홈쇼핑 하려고 예, 문을 예. 두드렸고,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안 받아줘서 해외에서 제가 해외로 나갔죠. 그러면 먼저 해외 판로를 개척을 하시고 다시 역으로 처음 또 국내 판매한 시장으로 데가 들어오셨군요. 제가 만들어서 판매한 곳은 일본입니다. 아, 일본이요. 네. 그래서 일본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진출하셨나요? 전시회에 나가서 바이어들을 만났죠. 예. 그래서 일본에서 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시고 처음에는 다시. 실패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예. 처음에 그 500개 정도를 갖고 일본을 갔는데 처음에는 다 불량이 나서 실패를 하고 그것이 오히려 그 기술 개발이라든지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많이 시켜줬어요. 근데 그렇군요. 제품을 갖고 실패하지 않고는 성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일본 시장에 가서도 실패를 네. 경험하셨지만 네. 결국은 조그만 성공을 만드시고 다시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게 네. 되셨군요. 국내 시장에 오신 다음에는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판매를 하셨나요? 국내 시장에 그래도 작게 열렸어요. 정말 그때가 요만한 몇 게 년입니까? 되냐. 2003년, 4년 정도에 돼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 만들어지지 저희 못한 나라는. 상황인 네, 것 같은데.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판매를?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못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 쪽에 QVC 홈쇼핑에 가서 저희가 대박을 치니까 그때 이제 국내 시장에서 콜이 와서 그때부터 사실은 국내 시장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사업 기반 아이디어도 일본에서 얻으셨고 사업 네. 기반도 일본에서 닦으셨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이 이제 히트를 하기 시작한 거는 네. 독일 시장이었군요. 네. 그리고 독일에서 히트를 하고 한국 시장에 와서 그때 이제 홈쇼핑을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때는 독일에서 직접 체류를 하시면서 사업을 하셨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독일을 굉장히 자주 갔죠. 자주 가셨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하시면서 여자 CEO로서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물론 많죠. 어떤 점이 가장 처음에 힘드시나요? 개발을 해놨을 때에 주위에 이 같은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무시를 많이 하셨죠. 기술도 없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뭐 이렇게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품을 납품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다가 투서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어떤 내용의 제품 투서를? 예. 기술이 너무 없는 거기 때문에 사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메일도 보내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인 것 같고요. 네. 여성이기 때문에 또 겪었던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 전자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이나 사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출이 뭔지 금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사출비가 이 하나에 1,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한테는 3,000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 근데 1년이 지나니까 그게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저분이 나한테 너무 과다하게 받아갔구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아팠죠.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몰랐던 분야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지금 규모가 이제 회사 규모가 꽤 커졌죠? 아직은 많이 큰 건 아니죠. 지금 뭐 커가는 이제 시작이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커가는 과정에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또 이제 그 공기청정기를 개발을 네. 해서 처음에 시장을 열 때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이제 회사를 점점 키워 나가시면서 또 어떤 어려움, 경영자로서의 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거는 사람이고요. 사람이 어렵죠. 네, 예. 사람 정말 함께 하기가 배신도 좀 당하셨나요?
엄청 많이 당하죠. 예. 그때마다 마음을 어떻게 드십니까? 저는 108배를 하면서 제 마음을 내려놓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나쁜 거는 머리에서 지우려고 내 스스로한테 굉장히 세뇌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람 때문에 가장 힘든 시간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직원들을 대하실 때 어떤 나름대로의 경영 철학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제 마음은 사랑으로 대하는데 받는 직원들의 마음은 어떨지 제가 어떤 잘 식으로 사랑을 모르지만 주셨는데 자식처럼 생각을 하죠. 나이 드신 분도 자식처럼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요. 다 자식처럼 생각이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뭐 사람들 대하는 게 가장 네. 힘드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양력을 보니까 제네바 국제발명 전시회에서도 또 상을 받으셨네요. 네. 예. 제가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상복이 많아서 되게 상을 많이 받았어요. 제네바에서 금상도 받고 예. 또 유럽에서 여성 기업인상도 받고 발명의 날에 대통령상도 받고 상을 한 20가지는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상은 어떤 상입니까? 그래도 제네바에서 금상 받았을 때, 그 금상 받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정말 기술도 없다, 뭐 이런 모함 이런 것들이 정말 바람처럼 확 사라졌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상 받을 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자제분들도 있으시죠? 그럼요. 자제분께 이제 있습니다. 장성했을 텐데. 네. 근데 자제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엄마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할 때 또 네. 사업을 시작하시고 사업을 일구셨는데 그 과정에서 뭐 또 힘든 점은 없으셨습니까? 늘 미안하죠. 지금도 따뜻한 밥을 못 지어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시간이 없고 바빠서. 근데 그게 늘 미안한데 아이들이 커놓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냥 바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더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네. 또 같이 시간을 많이 하는 것만큼의 좋은 교육이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연매출 40억 원을 버는 CEO지만 이전에는 평범한 주부셨습니다. 네. 이렇게 CEO를 꿈꾸는 여성분들 있으실 텐데 오늘 네. TV를 시청하신 분들 중에도 그분들한테 좋은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좋은 아이디어는 있고 사업할 의지도 있는데 쉽게 전업주부로서 나설 수 없는 실천력을 가지지 못하고 계신 분들. 예. 근데 그 아이디어가 있고 생각이 굳어지면 예.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굳어지고 열심히만 한다면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이루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전 인터뷰를 보니까 기계 부품의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콩당콩당 설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 포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에어비타를 세계인들이 한 사람씩 다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 꿈이고 회사의 꿈인데 예. 그 세계인들이 공기청정기 하면 대한민국, 대한민국 하면 에어비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전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꿈입니다. 예. 오늘 에어비타 이길순 대표와 함께 창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지금 일군 성공의 여러 가지 뒷얘기들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른 시간 네.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그동안 참 날씨가 꽤나 포근했는데 오늘 굉장히 다시 추워진 것 같습니다. 진짜 건강 조심하시고 요즘 감기 걸리면 한 2, 3주 가더라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도 월요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